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IBO 이상원입니다. 와! 네. 아, 너무 오랜만이네요. 또 이렇게 중콜 강의를 또 오랜만에 하게 돼서, 또 집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게 또 오랜만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또 저녁 9시에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음. 일단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시스템 사업이란 주제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잠시만요. 응소거를 좀 하고. 이 주제는 제가 정한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 그룹에서 정해진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가 만들어지면 제가 그 주제에 맞춰서 네, 만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진 주제를 또 저에게 주어주셔서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막 운전도 하시고 뭐 이래저래 좀 바쁘시니까 이 화면을 잘 못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영상을 지금 켜놓으신 분이 이제 허순열 사장이 한 분, 제 유산균을 유산균을 드릴 건데, 네, 써니 사장님도 또 이제 화면을 켜주셨네요. 미국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이뻐지셨어요. 역시 맞아요. 스튜어디스는 다르네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맞아요. 반갑고요. 어쨌든 제 말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되게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뭐 김호영 사장님이나 뭐 은하령 사장님처럼 이렇게 박사님처럼 전문 용어나 이런 걸 쓰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 강의가 원래 저는 좀 그런 강의, 전 사장님들이 좀 제 강의를 듣고 그런 지식적인 것보다 좀 뭔가 좀 깨달음 그리고 알게 되는 것들 뭔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저는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쉽게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니까 그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시스템 사업이란 어떤 것인가 이 주제를 계속 이제 퀘스천 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 시의식으로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풀어서 전달하면은 잘 이해를 하실까 그리고 잘 준비를 하실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했었지만 좀 제가 간추렸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실 머리만 복잡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딱 진짜 알짜배기로 선생님들이 2021년도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알짜배기로 준비를 했으니까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작년 2월, 3월 그때부터 이제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고 우리가 과거에 그 메르스, 뭐 사스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사라졌죠.
그 바이러스가.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사태. 어, 근데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근데 간다는 의미보다 이제는 뭔가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이러스,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이 뭐 뼈다귀 하나가 나오는 거라도 이게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잠복 기간을 거쳐서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대나무가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고 나중에 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그런 병들도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만약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 진화했던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나온 어떤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지고, 어, 그리고 뭔가 어떤 대책이 만약에 생겨나더라도 아마 코로나19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코로나19가 되게 고마운 게 너무 강력하게 와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좀 놓치고 갔던 부분들을 좀 일깨워주는 좀 그런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지금 뭐가 자주 일어나죠? 일본에서? 허선유 사장님, 일본에 뭐가 자주 일어나죠? 지진. 지진, 그쵸? 네, 유산균. 허선유 사장님 다이아몬드 가시겠네.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진짜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이게 건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대박인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합니다. 지금 뭐 건물이 흔들리든 땅이 흔들리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잦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잦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응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지진, 지진에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건물로 이제 개발이 돼서 만들어지고, 그 지하에 보면 이렇게 바퀴가 달렸대요, 건물에. 막 그런 것들. 어떤, 대책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발전한 거죠.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한 거죠. 이제 저희도 이제 코로나를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과거에 2020년도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서 싸웠던 그런 시기라면 이제는 2021년도는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는 어떻게 하면 잘 좀 편하게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2021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이러스의 모양이에요. 되게 징그럽죠. 그렇죠.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들과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사실은 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또 안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았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나가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 죄인이잖아요, 죄인. 잡혀가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코로나를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는 마스크를 아마 계속 쓸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제는 마스크가 기본, 이제 우리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스크 항상 우리는 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적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우리 친구입니다.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이 코로나19를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다 그러면 한없이 힘들겠죠. 어, 힘들 수 있는 요건은 많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포인트는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전략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사장님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힘들어질 겁니다. 그 점은 정확해요. 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동물 되게 많죠. 동물들 되게 많죠. 근데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런 나약한 존재가 지구를 정복했으니까. 근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린 털도 없잖아요. 우리는 옷을 안 입으면 지금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요. 근데 동물들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굉장히 나약한 존재죠. 근데 왜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우리의 신체는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의 두뇌는 어떤 동물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죠. 어, 자,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냥 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동안에 몇백 년 동안에 정말 많은 위기들이 왔고, 어,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그거에 대처를 하고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기와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서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일본 말씀드렸죠? 일본도 진짜 오래전부터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을 통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이제 일본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이 지났죠? 이 코로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위기가 터지면, 위기가 오기 이전과
오고 난 후에 방법을 달리해서 살아간다. 생각 역발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 탄자니아 동물원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그 동물원이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동물을 살기 가장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해요. 탄자니아가. 근데 거기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넓대요.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동물원 조건이 좋은데 계속 적자인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적자일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동물원이 워낙 넓으니까 응서거 부탁드립니다. 응서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동물원이 다 조건이 엄청 좋아요. 엄청 사파리. 엄청 넓은 건데 오는 사람도 많은데 적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관리비, 이걸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뭐 되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일어나죠. 넓으니까. 오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동물원 관리하기가 너무 넓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야. 그게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고민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TV에서 어떤 걸 봐요. 어떤 거냐면 그 집이 여기 이제 아프리카니까 문이 없대요. 집에 문이 없는 집이 되게 많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이 없다 보니까 이 집에 늑대가 들락날락 한대요. 진짜로. 그러면은 집에 예를 들면은 뭐 애기들이 있고 하면 늑대가 진짜 잡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이제 문이 없는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항상 늑대 때문에 집에 얘네들을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항상 데리고 일 나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애기 데리고 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어, 이 아이들을 철창 안에 가둔 거야. 철창 안에. 그 완전 반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가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가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늑대가 거기에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엄마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그래서 쫓아낸 건데, 그걸 보고 생각해낸 거야. 아, 이 생각을 바꿔야겠다. 음. 자, 이런 거죠. 어, 워낙 방대하니까 입장 고객은 정해져 있으니까 차라리 동물을 방목시키고, 그러니까 동물들을 다 풀어놓는 거야. 거기에. 동물들을 가둬놓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넓고 또 동물들이 살기에 좋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대지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자,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철창이 있는, 사파리. 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고객들을 태워서 다니는 거죠. 이게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동물들을 가뒀었는데, 이제는 이 고객들을 가둬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흑자를 봤다고 합니다. 대박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돼서 뭐 우리 사파리 그 동물원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러고 가보신 분 계시죠? 많이들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이 전환 역발상을 통해서 이게 나온 거죠. 이 사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은 대지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는데 이게 정말 리얼하잖아요. 막 옆에서 코끼리가 뛰어다니고 치타가 뛰어다니고 옆에서 막 사냥하고 있고 동물들이 그런 거를 눈앞에 기린이 있어 막. 그거를 차 안에서 보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바로 앞에서. 우리 그 주라기 공원 보셨나요? 최근에 나왔던 거?
거기 보면은 주라기 공원에 그, 그 공룡들 가둬둔 게 아니고요. 그 동그란 그 차 있잖아요. 그 유리차. 거기 이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이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그런 교수님들, 그리고 실전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유튜브에서. 또 책에서 알려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계속 전에 우리가 살았었던 그 방식, 그런 생각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진짜 사장님들 모두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로. 지금 제가 왜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오늘을 기점으로 사장님들이 지금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준비가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1년 됐잖아요. 코로나가 온 지. 근데 작년 1월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했나요? 어떻게 살아왔나요? 마스크 없이 세미나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불과 작년 1월에. 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년 동안에 10년 안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앞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겁니다. 앞으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따져봤을 때, 아니, 전 세계로 따져볼게요. 많은 위기가 있었죠. 자, 기억나는 위기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 97년도에 허소연 사장님, IMF. 그쵸, 그쵸. 네. 자, IMF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은행이 그 은행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때 쉽게 얘기를 하면. 자, 97년도 IMF 때 굉장히 힘들었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08년도 뭐가 있었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2011년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왔습니다. 뭐 그리스나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재정 위기가 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에요. 음, 굉장히 위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냈죠. 전 세계가. 왜냐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건 어차피. 예.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대책을 내놓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전쟁 났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전쟁 난 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건 사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전혀 인지 못하고 계실걸요? 전쟁은요, 그냥 싸우다가 한쪽이 항복하거나, 뭐 휴전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그냥 몰락해버리면 끝나요. 어,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어쨌든 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쟁 또한도 수많은 사람이 죽겠지만. 근데 코로나는요, 대응이 불가합니다. 불가한 건 아니겠죠. 근데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구에 외계인이 침략한 거야. 우린 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외계인이 침략했어. 그들이 막 자기 말을 들으래, 이제 앞으로. 그리고 안 들으면 막 쏴 죽여. 그런 영화 많이 있죠. 코로나가 그냥 다른 행성에서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뭐가 다를까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외계인이 지금 우리 주변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 그리고 손 안 씻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죽이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응 불가예요. 제가 봤을 때. 자, 봐봐요. 해봐야 지원금 주고, 백신 만들고,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대응책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바이러스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오늘 강의 말씀드렸듯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새해에 어, 저는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제가 좀 좋은 얘기, 희망찬 얘기를 해드리면 더 좋겠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나조차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일단은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공급과 수요가 안 됩니다. 생산자가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데 이걸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돈은 벌 수 있겠죠?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음,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역발상 전략 써야 됩니다. 탄자니아 동물원처럼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1년 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거를 빨리 바꾼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벌고 있어요. 자, 어, 자, 네트워크 마케팅 과연 지금 이 시대에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사장님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역발상을 통해서 생각을 전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음,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TV 켜면 TV 홈쇼핑으로 이제 쇼호스트가 막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죠. 근데 지금은 어, 이따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원하는 시간, 그냥 원하는 장소에서 본인이 그냥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그 라이브 커머스예요. 쇼호스트가 되는 거야, 내가. 어,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할 때 항상 이제 좀 힘들었던 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맛집을 찾아가거나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뀝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블로그는 블로거들이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블로그 마케팅은 끝나요. 그러면서 뭐 어,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후기를 연예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본인이 먹어보고 그거에 대해 더 신뢰를 갖는 거예요.
김희애, 이영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 주변에 같은 종족들이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끼리 그렇게 공유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신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프 커머스가 사실은 기존에도 해왔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가 5년, 6년 뒤에 쓸 수 있었던 일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앞당겨진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되는 데가 뭐예요? 배달 사업이에요. 배달 사업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배달이라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힘든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박이 난 거죠. 이거는 자기가 의도치 않았던 거잖아요.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잘 되는 기업들과 아이템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들은 코로나를 좋아하겠죠. 안 끝나길 원할 겁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건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빠르게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일까? 과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그게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일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봐봐요. 모여야 되죠.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 설명도 온라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이번에 프로모션? 진짜 다이아몬드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만나죠.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걸요? 이것이 바로 과거에 내가 해왔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머물러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못하니까 힘들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맞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걸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 어떤 직종보다도 배달 사업보다도 더 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근데 회사로 따져볼게요. 자, 회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되게 많죠. 근데 그걸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조차도 이런 역발상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사에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미팅을 모여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회사들은요 다 없어질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내는 그런 회사는 분명히 살아남을 겁니다. 자,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전사에서 제가 한 달에 기본 3번은 원데이 세미나 전국으로 다녔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본사대회, 그리고 1박 2일 세미나, 팀 미팅. 저는 다이아몬드 직급이었고, 정말 미팅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스템에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 그때 당시에? 자, 봐봐요. 이게,
우리가 시스템에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90% 이상이 동기부여일걸요? 거기서 제품 설명을 하고 보상 플랜을 하고 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90%가 동기부여예요. 근데 그런 리더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면서 복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스템 안에서 저기 그 음소거 좀 해주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도희 사장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이 동기부여가 왜 필요했나요? 도대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돌렸고, 그게 복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왜 동기부여가 중요했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 지금 현재에는.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달하고 입을 열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열으려면 내가 멘탈이 강해져야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 이 입을 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했고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장님들. 그때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동기부여 주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자, 봐봐요. 이런 그 영상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서로 악수도 하고 서로 대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한 10분의 1도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0분의 1.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누군가한테 준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이 영상은요. 제가 봤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본인에게 진짜 필요한 거 있죠. 본인에게는 완벽한 제품. 이런 것들, 프로그램으로 리크루팅 하는 거죠. 내가 감, 자,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감성 터치 하잖아요. 내가 너랑 꼭 이걸 해서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여행을 다니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식을 바꿔주고 어떤 감성 터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팩 하나를 받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자, 코로나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업이 더 쉬워졌습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왜 힘드냐면 이거 지인들한테 먼저 가죠. 내가 직급을 갈 거야. 그리고 이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내 지인들한테 먼저 갑니다. 가족들한테 먼저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더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우리 지인들한테 하는 거 아닐까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감성 터치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빨리 생각 바꾸세요. 빨리. 우리가 과거에 했던 네트워크는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은 진짜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사업 설명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
처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우리가 왜 힘든지, 지금 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지, 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근데 지금은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힘든 거. 지금 가지고 있는 직종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걸 이제는 안다고,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요, 이미 찾고 있어요, 플랜 B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빨리 새로운 어떤 코로나19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한다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그램으로 리크루팅을 제가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리즈베 클래스 있잖아요. 리즈베 클래스가 우리한테 너무 감사하게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준석 교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졌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러면서 코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자격증도 부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과거에 제가 전사에서는 사실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빨개 받고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화장품 얘기하고, 사람들, 여자들은 화장품 자주 바꿔요. 남자들은 화장품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화장품을 가지고 225만 원짜리를 세트를 구매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 무조건 감성서치 들어가거든요. 인생 얘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즈백 클래스를 통해서요. 이 프로그램으로 리크루팅을 하죠. 이준수 교수님과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집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소를 빼주고 밸런스 맞춰주면서 영양분을 넣어주면서 몸을 리셋시켜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코치지만 이준수 교수님이라는 우리나라의 대단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이 달라질 겁니다. 자, 저는 뭘 얘기했나요? 사람들한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이 회사가 뭐 정대금 회장님이 어떻게 뭐 필라이트가 해가지고 이런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사장님들이 왜 지금 리크루팅 안 되는지 알아요? 사업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인이,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세요. 근데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무기가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코치 자격증이에요. 저는 코치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 그걸 엄청 많이 저는 명함도 주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어, 예전엔 지금 보험 컨설턴트가 굉장히 많아졌고, 많은 뭐 그런 재무 설계사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직종이 생기느냐, 이런 코치들 자격증이 부여되면서 사장님의 건강을 컨설팅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 컨설팅? 이런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생각을 바꿔서 만들어낸 거죠. 그럼 사람들 자격증도 있겠다? 건강 컨설팅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생기겠죠. 그러면서 리즈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는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인생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런 얘기 안 해요. 동그라미 그리지 않습니다. 보상 플랜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리크루팅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90%가 시스템이요. 90% 동기부여를 위해서 시스템이 돌아갔다면
지금 뭐냐면 50% 이상이 이런 프로그램, 어떤 제품 후기라든가 이런 제품의 어떤 성분들, 뭐 이런 부분 지식들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그게 50% 이상이에요. 이제 동기부여는 저는 많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리크루팅이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게 뭐냐, 디지털 노마드가 뭐냐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이동하며 업무를 보는 일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리오피어에 오면서 그리고 리즈베 클래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큰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이게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직급을 가고 이런 걸 넘어서 내가 리오피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문화를 바꿔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뭐 감성 터치를 해서 인생이 바뀌고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제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가 그래요. 현재는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이 리즈베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진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거죠. 필요한 거를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리우표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인지도 모르고, 그런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준수 교수님을 보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분들이,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필요로 의해서 이제 소비를 하고 들어온 건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이 바뀌니까 내가 이거는 나 혼자 알면 안 돼. 누군가한테 내 지인 가족들한테 이건 얘기해야 돼라는 마음을 먹고 이 프로그램을 전달을 합니다. 이거 해봐. 근데 내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돈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나 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근데 그제서 얘기를 하는 거, 사실은 리우피어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바이너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야, 너 나한테 다단계 너 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거라면 나 이거 좀 사업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다이어트 코치 나도 한번 따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라고요. 이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필요 없는 거를 팔아가지고 막 사재시키고, 어? 이 사람들 피해 보는 거잖아요. 인생이 뭘 바뀌어, 얘가 해야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지. 안 해요. 어.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리즈백이 이제 11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안에 사람들 중에 리우표가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알고 들어온 사람 물론 있겠지만,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 리우피어를 통해서 바꿔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지인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스타를 통해서, 자,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요.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사장님들과 관련이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그걸 보고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제품을 먹고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죠.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너무 고맙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나 빠르게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장님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바꿔서 지금
온라인 쪽으로 뭐 제 파트너 박은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으로 일도 했었고, 근데 블로그를 올렸더니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이 사인을 했어요. 막 친한 분도 아니야.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쪽지가 온 거죠. 쪽지가 와서 이렇게 저한테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리즈백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리즈백을 통해서 몸이 바뀌고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이어트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온라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거야. 노출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아, 이거 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제품을 가지고 홈쇼핑처럼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요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홍보를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봐봐요. 우리 조상원 스폰서님, 조혜진 스폰서님, 유성호 스폰서님, 그리고 리더 우리 박정환 사장님부터 리더분들이, 사장님들이 힘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바꿔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룹을 위해서.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리더분들이 스폰서잖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리더들이요. 많은 거를 바꿔내고 있는데, 복제를 안 해요. 근데 복제 안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걸 참여를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룹의 일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복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죠, 물론.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전 프랜차이즈는 안 해봤는데, 자,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줘야 돼요. 거기 예를 들면 뭐 명륜 진사갈비 뭐 이것도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줘야 되고요. 인테리어도 여기서 해야 돼. 그리고 노하우 다 알려줘요. 어떻게 고기를 재고 이런 부분을 다 알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도 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돈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냐? 자신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복제하는 거야. 돈을 주고 내가 이걸 배워서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가게를 하는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복제가 돼서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갈비를 더 맛있게 하는, 내 이름을 거기 이상원 갈비 해가지고 내가 하죠. 왜 못하러 프랜차이즈를 합니까? 근데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내 맘대로 해요. 아니, 명륜 진사갈비를 오픈했어요. 다 알려줬어. 했는데 에이, 나는 얘네들이 가르쳐주는 거 안 할 거야.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그럼 뭐하러 여기 이 회사에 돈을 줬냐는 거죠. 뭐하러 프랜차이즈를 했냐는 거죠. 본인 생각대로 할 거면 그냥 본인 이름으로 가게 내시면 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똑같아요. 이걸 경험하고 성공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토대로 계속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라고 함께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그럼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성공한 사람들 그래? 그런 방식과 이야기를 복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사장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나요? 지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 리더분들이 가는 방향성대로 가지 않고 왜 자꾸 본인의 생각대로 가냐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발상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복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냐. 그냥 본인이 다른 회사 가든 혼자 COC그룹 하지 말고 그냥 혼자 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지. 우리 복제를 해야 됩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이 걸렸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이 안에? 근데 저는 이제 저는 S사에 있었으니까. 80개, 80개 다이아몬드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플래티넘 만들어야 됐었고요. 근데 여기 와서 14개, 14개 다이아몬드예요. 돈은 비슷하게 주는데. 대박이었죠. 정말 대박이었죠. 그냥 기본 보상 플랜이 그러니까 14개, 14개면 다이아몬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진짜 무서워. 사람이 되게 간사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처음에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적응해 버리네. 만약에 전사에서 프로모션을 걸었어. 일주일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어떤 프로모션이냐면 15개, 15개면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다. 필요질 거 없어도 된다. 이런 프로모션을 걸었어. 다이아몬드 한 2,000명 나올 겁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리뷰표예요. 기본이 14개, 14개 다이아몬드. 그래도 안 해요, 다이아몬드. 근데 10개, 10개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는데 이것도 안 하면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여기서 얘기를 해요.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안 만나주고 지금 눈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럼 계속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시라고.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장님들. 자, 우리는 봐봐요. 우버 택시 아시죠? 에어비앤비. 얘들은 택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똑같거든요. 우리가 제품 뭐 공장에서 납품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내주나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 보내주잖아요. 우린 연결하는 거예요. 리뷰페어와 고객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제하는 일이에요. 단순하게. 연결하고 복제하고 연결하고 복제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하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 복제를 하다 보니까 이세도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열변을 토했는데 자,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과 그리고 연결이 돼서 2021년이 됐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2021년이 스타트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10년 뒤에 바뀔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빠르게 앞당겨졌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과거의 끝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기회는 위기임을 인지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온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는요. 위기임을 인지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온다. 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 제가 프로그램을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폰서가 왜 굳이 가야 되죠? 왜 굳이 후원 미팅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는 후원 미팅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하면 되거든요. 본인이.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본인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런 무기를 장착해서 나가시면 돼요. 후원 미팅이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것 또한도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옮겨온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서울에 계신, 부산에 넘어가고 제주도 가고 끊임없이 돌아다니십니다. 물론 좋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하려고 이런 경험을요 뺏기지 마세요. 스폰서들한테. 제가 부산에 파트너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언제쯤 스폰서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사장님 경험이 중요하다. 본인이 미팅해서 해보시라고.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게 사장님께 될 거라고. 나 또한도 처음부터 그랬다고. 처음에 부들부들 떨려. 누가 후원 미팅 요청, 파트너가 후원 미팅 요청하면은 가는데 막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계속 이것도 확인하고 외우고 뭐 해요. 가는데 땡뚱맞는 소리를 하잖아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이 나와. 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갔죠.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뾰족했던 그런 돌이 지금 매끄럽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건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그런 경험을 스폰서한테 뺏기지 마세요, 제발. 제발. 그리고 스폰서는요. 후원 미팅을 해주고 내려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왜? 가봤기 때문에 단순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빛을 길에 이렇게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농구할 때 농구하죠. 그러면은 이 오른손으로 던지는 이 왼손은 뭐 하는 거냐고요. 거드는 거잖아요. 이게 스폰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사장님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스폰서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제해서 사장님들이 경험을 하시라고. 그럼 사장님들은 또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게 복제입니다. 너무 스폰서들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럼 사장님들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폰서들은 경험이 많아지면 좋은 거죠. 이게 사장님들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니까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을 무조건 읽으십시오. 이 책은 무조건 읽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2020년과 연결이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자,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2021년, 지금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1월이 지나기 전에 읽어야 됩니다.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좀 세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도 제 자신한테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세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1월 달에 사장님들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1월 달 통해서 스타트를 하느냐가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된다고.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힘들다는 얘기 그만하고. 제발. 다 힘들어요. 누군가는 하잖아. 그럼 그 누군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어떤 직종보다도 그런 일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앞으로가 증명할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다이아몬드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10명, 10명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제발 도전하세요. 다이아몬드 도전하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80개, 80개 하실 거예요? 세상 태어나서 다이아몬드는 한번 달아봐야지. 다이아몬드는 한 번은 태어나서 리브피어가 다이아몬드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봤을 때 회장님이 막 힘드니까 막 2, 300만 원씩 막 다 주고 싶어. 막 마음이 막 그런 분이시잖아요.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보상 플랜으로 프로모션 걸어주신 것 같아. 제발 이거 다이아몬드 갖고 돈 버시라고. 그게 막 들려요, 귀에서. 우리 회장님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걸 왜 안 하냐고요. 왜? 제발 도전하십시오. 이 안에 계신 분 35분 계신데 여기 다이아몬드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이요. 이번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겁니다. 감성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드린 것 같아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이게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파트너를 위해서입니다. COC 그룹을 위해서입니다.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먹으시고 동기부여는 다른 겁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동기부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고 오늘부터 오늘 토요일이죠. 이번 주가 아직 안 지났습니다. 목표 세우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만나든 중걸로 하든 해서 리즈백 고객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꼭 세우시고요. 우리 그 명단 작성은 다시 하시고요. 100명, 200명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10명, 10명 다이아몬드입니다. 20명만 하세요. 명단 작성. 진짜 1%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팩 나올 사람이 아니고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거가 필요한 사람, 리즈백이 필요한 사람 20명만 딱 적으세요. 그리고 그 20명을요. 다 전화하고 만나십시오. 100명, 200명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표를 제발 부디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두서없는 강의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네, 화난 거 아니에요. 결의를 다지자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눈길 조심하시고 정말 2021년 한 해 우리가 2020 빅뱅을 외쳤지만 코로나 때문에 빅뱅이 빅이 아니라 소뱅이 된
됐네요. 네. 올해 2021년도에는 빅뱅을 진짜로 일으키는 우리 COC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폰서님. 네. 이 시대 최고의 사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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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커머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십시오. 그 유튜브 뭐 이상한 거 준비하지 말고 라이브 커머스 준비하십시오, 선생님. 우리 박지원아입니다. 제가 유튜브 아니, 준비한대요? 이상훈 사님 오늘 중요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 다 했는데요. 서인 사장님 미국에서도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네, 사인업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네. 서인 사장님 다이아몬드 고고고. 미국 1호 다이아몬드.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리 사장님들 주말에도 교육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열정 그대로 다 뛰쳐나가십시오. 자, 하러 갑시다. 갑시다. 자, 바로 화이팅입니다. 뿅. 자, 오늘 하루 우리 사람들 파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뿅. 뿅. 수고하셨습니다.